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연륙연도교 건설이 늘면서 섬이 무트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는 열악합니다. 여수시가 이미 응급 헬기, 그래서 일명 닥터 헬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당위성과 시급성이 강조됐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과 전남을 시작으로 현재 7대가 운용되고 있고 올 하반기 제주에 8번째 닥터 헬기가 도입됩니다. 전남에서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신안의 전용 계류장과 목포의 지정 병원을 두고 최근 5년 동안에만 1,352차례 운항했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동부권은 42차례, 3%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섬이 많은 여수의 경우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동부권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닥터 헬기 도입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인도, 그러나 육지와 연륙돼 있지 않은 이런 섬들이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에 많기 때문에 여수권역에 한 대의 닥터 헬기가 있어도 될 것 같다. 특히 닥터 헬기 도입 전이라도 동부권의 응급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이 아니라 권역별 외상진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돼 있는 순천 성과랄로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또 전남도 행정선을 병원선으로 개조해서 동부권에 우선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수시도 이미 이 같은 응급 헬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닥터 헬기 운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남에는 서부권에 한 대가 배치돼 있어 미배정 지역 우선 배치라는 정부 방침이 걸림돌입니다. 닥터 헬기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70억 원의 유지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여수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해가지고 그 3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건으로 제출해가지고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더 나아가 광역 광양만권의 응급 헬기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 사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순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는 여순 사건 희생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넘어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통해 163건을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에서 접수한 희생자 유족 신고 2,200여 건 가운데 첫 심사임을 감안해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목포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집단으로 잠복 결핵에 감염됐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잠복 결핵에 걸린 아이의 가족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개월 된 어린이가 지난달 결핵에 감염된 종사원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이 목포의 인근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어린이집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복 결핵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선뜻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를 선택을 해줘야만 가는구나. 이 현실이 조금 너무 막막했고. 사립 어린이집은 물론이거니와 국공립 어린이집 문도 두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만 2세 반에 빈자리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가방과 원복 등을 받은 뒤 등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등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9개월 동안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약 먹고 나서 다시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영유아는 등원 중단과 어린이집에서 격리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결핵은 활동성 결핵이 아니어서 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당연히 격리 대상도 아닙니다. 등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도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잠복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내용만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따로 뭐 그런 그 입소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로 인해 잠복결핵에 감염된 2살배기 어린이는 결국 집 앞 어린이집을 두고도 차로 40분 떨어진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여 동안 19헥타르의 숲이 조성됐는데요. 도심 속 녹지 공간들이 확대되면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인근 산단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마동에서 태인동 제철단지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 인근 와우 생태 공원과 연계한 일대 4헥타르 면적에 숲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큰 상록수 중심의 나무들이 식재됐습니다. 이곳 미세먼지 차단 숲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수종인 느티나무, 또 소나무, 팽나무, 금목서, 가시나무 등 33종의 나무가 약 37,0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4년 동안 관내산업단지 또는 생활권 인근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은 모두 19헥타르에 이릅니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광양 항주변 오염원이 생활권으로 유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열 복층 구조의 숲 3헥타르를 조성하는 등 모두 11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 열섬 현상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산단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 중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생태 벨트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단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뿐만 아니고 도시 경관숲을 개선하고 대기 순환에 따른 공기 정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일원은 석유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심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은 확산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도심을 지켜내고 기후변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축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에서 촬영한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여수시는 제작사인 빅스톤 픽처스와 2020년 업무 협약을 맺고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돌산 진모지구에 야외 세트장과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 등 55억 원 규모의 촬영장을 건립하고 돌산과 남면 등지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한산 용의 출연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의 후속작으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 제작사는 여수시내 영화관에서 감독과 출연 배우 등이 함께하는 시민 초청 상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직접 수업 교재를 만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수 만든 교재로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1일 선생님으로 교단에 선 학생이 상황극을 연출합니다. 외국인에게 영어로 5.18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여행이 왔다. 광주 여행을 왔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교실에선 물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건물에 남은 탄흔을 통해 어떻게 헬기 사격을 추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업에 쓰인 교재는 모두 학생들이 손수 만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제가 직접 또 만든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된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0명은 올해 초부터 민주화 운동을 연구해 저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여성과 문학, 정치와 영어 등 교재는 다양한 소주제로 꾸려졌습니다. 또래 친구가 직접 엮은 책으로 알려주니 듣는 학생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준 교과서로 공부할 때보다 좋은 건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기울인 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5.18의 비중이 역사책에 크지 않다고 느꼈고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쓰고 또 발표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이 중요성이 와닿는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생을 몸바쳐 광주의 어머니로도 불리는 학교 선배 조아라 선생의 발자취를 밟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3.1 만세 운동을 이어서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해서 학생들 주도로 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활동 결과 보고서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전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등 83건의 공약 사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정기명 시장이 제시한 85건의 공약 가운데 관광세 입도세 도입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제외한 83개 공약과 인수위 제안 과제 75건 등 158개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중점 과제에는 자치 분권형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과 박람회장 공공개발 조속 추진,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율촌산단 조기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무안군의회 초선 의원들이 잇단 연수로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국내 연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방의회 국내 연수는 해외 연수와 다르게 연수 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고 국내 연수에 대한 상세 계획 없이 연수비를 우선 책정한 뒤 사용하는 구조여서 예산 소진을 위한 연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체적인 강사 선정과 교육계획 수립이 아닌 전문업체의 연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연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진행돼 외유성 연수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에 조속히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신민호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대 설립이 지난 30년간 전남도민들의 오랜 수건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료 소외를 받는 지역민들이 없도록 이제라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